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태국에서 전해들은 아주 오싹한 실화 괴담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제보자의 어머니와 이모님이 겪으신 일이고, 두 번째는 제보자 본인이 불교 성일산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름 돋는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오늘 이 무서운 경험담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요청하셔서 편의상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얼마 전 태국의 까틴 불교 승려들에게 승복을 공양하는 연례 행사 기간에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야기는 A씨의 이모님과 어머님이 춘폰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까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두 분은 사라불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이모님께서 예전에 춘폰에 거주한 적이 있어 그곳 지리에 밝았고, 마침 A씨의 여동생, 즉 이모님의 조카도 춘폰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님과 어머님은 함께 춘폰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폰에 도착한 두 분을 A씨의 여동생이 마중 나왔고 함께 묵을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여동생의 집 근처에서 묵으려 했지만 행사가 열리는 사원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사원 근처 리조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있더라도 묵을 수가 없었는데 이모님께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리조트가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렇게 계속 숙소를 찾아 헤매던 중 마침내 반려동물 입실이 가능한 리조트를 한 곳 발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두 분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못 자면 다른 곳을 찾다가 밤이 너무 깊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이모님과 어머님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는 그곳에 묵기로 하고 바로 체크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였던 A씨의 여동생도 잠시 리조트에 들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모님의 말에 따르면 그때 여동생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새끼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날 밤 춘폰에 사는 지인이 이모님께 밤 9시쯤 리조트로 데리러 가겠다고 전화로 약속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죠. 시간은 밤 1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모님은 더는 못 기다리겠다, 내일 얘기하고 그냥 자자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했기에 불을 끄고 강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끈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이모님은 어머님 쪽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숨이 막혀 헐떡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이모님은 급히 일어나 방에 불을 켰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희번덕 뜬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모님은 다급히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차리도록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모님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이 내 목을 눌렀어." 그 말을 들은 이모님은 즉시 긴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이모님은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일 까틴 행사에 가서 공덕을 쌓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어서 자. 내일 우리가 그를 위해 불공을 드리면 돼." 두 사람은 다시 불을 끄고 누웠고, 다행히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모님과 어머님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A씨의 여동생은 사원에서 바로 만나자고 연락해왔죠. 두 분은 강아지를 데리고 까틴 행사가 열리는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동생에게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 네 엄마가 귀신한테 눌렸어." 그러자 여동생이 되물었습니다. "이모, 그 귀신 여자 귀신이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자 여동생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젯밤 리조트 방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모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화장실 구석에 웬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아들도 함께 있었기에 차마 이모님과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서둘러 자리를 떴던 이유도 바로 그 여자 귀신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이모님도 어쩐지 어젯밤 네 엄마가 숨도 못 쉬고 죽을 사람처럼 헐떡이더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괴롭힌 귀신과 여동생이 본 귀신이 동일한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이모님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묵었던 방이 13호실이었던 것 같아. 사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불길한 숫자인 13을 객실 번호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묵었던 곳에는 13호실이 있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어 체크아웃을 할 때 이모님은 리조트의 청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살인사건이나 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나요? 직원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겪는 일은 아마 근처 사거리에서 사고로 죽은 영혼들 때문일 거예요. 그곳에서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운이 나쁜 사람을 따라 들어오는 건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모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영혼이 따라와? 분명 여기 있던 귀신이야. 하지만 직원은 끝까지 리조트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님과 어머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 사고로 죽은 영혼 때문이 아니라 분명 그 리조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9시에 이모님을 데리러 오기로 했던 지인이 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모님이 그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면 어머님은 그 방에 홀로 남겨졌을 테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혼자였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A씨가 그의 어머니와 이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첫 번째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A씨는 자신도 과거에 겪었던 기이한 경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일은 그가 불교 성일에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A씨는 소문난 낚시광이었지만 그에게는 개인적인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불교 성일인 완프라완프라에는 절대 낚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신성한 날에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믿음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A씨는 완프라에 낚시를 가면 이상하게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절대 낚시를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머니와 이모님이 춘폰에서 귀신을 겪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 역시 낚시를 무척 좋아했죠.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바다 낚시, 강낚시 등 시간이 맞을 때마다 함께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집 근처로 낚시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는 이슬람 교도였는데 그의 마을을 벗어나면 강가에 사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원 근처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심지어 셋째 날까지도 아무 일 없이 평온했습니다. 귀신은커녕 이상한 낌새조차 없었죠. 문제는 넷째 날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완프라였습니다. 친구는 초저녁부터 전화를 걸어 낚시를 가자고 졸랐습니다. A씨는 야, 오늘은 진짜 안 돼. 완프라라서 낚시하기 싫어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거절해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죠. 저녁 7시가 넘어서도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야, 나와! 나 혼자라 심심하단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알았어. 장비 좀 챙기고 물 사서 갈 테니 다리에서 기다려 라며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A씨가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쯤이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동생 그리고 조카 4~5명과 함께 이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뭐 좀 잡았냐? 고 묻자 친구는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네. 평소 같으면 잔챙이라도 입질을 할 텐데
오늘은 전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오늘은 완 프라라서 고기 안 잡힌다고 했잖아.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건 네 종교 얘기고 우리 종교는 그런 거 없어. 난 매일 낚시할 수 있다고. A씨는 농담처럼 거봐, 오늘 고기 안 나와. 신령님들이 고기들을 지켜주셔서 못 잡는 거야 라며 친구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되도록 낚시를 했지만 정말 단 한 마리의 입질도 없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나 그냥 집에 갈란다. 시간 낭비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 바로 그때 친구의 조카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형, 저기 고무나무 아래쪽에 손전등 한번 비춰보세요. 고기들이 그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A씨는 자신의 손전등을 들어 그곳을 비췄습니다. 정말로 물고기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가자. 저쪽으로 옮기자. A씨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야, 저기 괜찮겠어? 저기 뭐가 있는지 너도 알잖아.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괜찮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보자. 사실 A씨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이라면 모를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가기에는 너무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낚시를 갔던 11월은 날씨가 쌀쌀해서 분위기를 한층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A씨가 마지못해 그래, 네가 가자면 가야지라고 말하자 친구는 걱정 마, 임마. 불교 귀신은 이슬람교도는 안 건드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A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망할 놈아, 여기 있는 4, 5명 중에 나만 불교 신자인데 귀신이 나타나면 나만 공격하겠네. 결국 그들은 강가의 고무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등 뒤로는 신구, 시신 보관용 시멘트 블록들이 질비했고 거대한 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어 마치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혹시 주변에 원숭이라도 있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입질은 전혀 없었죠. 다리 위에서 봤을 땐 분명히 고기가 많아 보였는데 막상 와보니 다리 위에서처럼 조용했습니다. 괜히 자리를 옮겼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된 이상 이 방법을 써야겠어. 고기를 부르는 방법이지. 그러더니 친구는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흐음 하는 으스스한 배경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야, 미쳤어? 이 밤에 그것도 절 바로 옆에서 왜 그런 걸 틀어? 라고 묻자 친구는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살려야지. 고기를 부르려면 귀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A씨는 친구의 어이없는 행동에 기가 찼지만 친구는 괜찮아. 귀신은 나 안 건드려. 난 이슬람교도라고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친구가 음악을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위쪽 고무나무에서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뭇가지를 흔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A씨는 원숭이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원숭이는커녕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돋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머리 위에서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나뭇가지 사이로 떨어지다가 정확히 그의 머리 위에서 멈추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땅으로 떨어져야 할 것이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씨는 천천히 손전등 빛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 말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의 머리 하나를. 몸통은 없는 노인의 머리였습니다. 그 머리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뜬 채 정확히 A씨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A씨는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야, 각자 도생이다. 그는 자신의 낚싯대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도로에는 오직 그의 오토바이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A씨는 다행이다, 길동무라도 있으니라며 안도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지나치며 곁눈질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 마치 노숙자 같았습니다. 그를 지나쳐 백미러를 본 순간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던 자전거 탄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넓은 도로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본 머리와 사라진 자전거 탄 남자 때문에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본 것은 A씨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함께 낚시를 갔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내가 본 거 봤어?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혼자 도망가는 건 봤지. 친구의 말에 따르면 A씨가 머리라고 소리쳤을 때 그와 조카들이 모두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겁에 질려 낚싯대도 팽개치고 도망가는 A씨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심지어 오늘 저녁에도 낚시 갈 거냐? 네 낚싯대 내가 챙겨왔는데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4일이 지나 몸이 회복된 후에야 그는 다시 낚시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앞으로 완프라에는 절대 낚시 가자고 부르지 마. 절대 안 갈 거니까. 이것이 A씨가 직접 겪은 2가지 소름 돋는 경험담입니다. 친구와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귀신을 본 그의 낚시 경험은 정말 끔찍했네요. A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2가지 이야기는 모두 태국의 한 제보자가 보내온 실제 경험담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 밤낚시를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A씨와 같은 기이한 경험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